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전고점이 10만 9천 달러와 비교하였을 때 얼마 차이 나지 않은 가격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현재가 크립토 마켓의 불장 사이클 측면 아직도 초입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전혀 포모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4% 하락한 104,3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62% 하락한 3,290달러대, XRP는 1.67% 하락한 3.1달러, 솔라나가 5% 하락, BNB가 0.54%, 이 도지코인이 2.24% 하락한 0.34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이제 57.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1.1%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와 이 코인시어스가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등 여러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기존의 라이트코인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 라이트코인 ETF와 솔라나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코인시어스 또한 XRP ETF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에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이미 승인한 만큼 신규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 속에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코인시어스의 XRP ETF 신청은 직접 보관 문제 해결과 XRP 가격 추적, 이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프로시어스, 위즈덤트리 등 다른 펀드들도 XRP ETF 출시를 위해 서류를 제출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임시로 SEC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의 지도 아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보다 빠른 검토와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인데요. 이에 리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 답변서 제출 기한을 4월 16일로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에 혹시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 내용을 좀 더 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라고 해서 XRP 보유자,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 공방에서 제출 기한 연장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를 통해 변호인단이 보다 완벽하게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리플 측은 법률 대리인 마이클 켈로그를 통해 이 같은 요청을 공식 제출했는데, 해당 요청에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답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주장을 담은 문서로 보통 상대 측이 항소 개요서를 제출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요청은 지난 1월 15일 SEC가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라고 하는데, SEC는 당시 법원이 리플의 XRP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죠. 이제 하지만 이 내용이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발표가 된 것인데요.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게리 겐슬러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SE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겐슬러 관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게리 겐슬러는 임기 내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기준을 확립했다라는 성과를 남기고 싶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C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재확인하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한편으로는 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애도 아니고 단순히 크립토 마켓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는 정권 교체 시기에는 보통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규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 관련 소송이나 타 암호화폐 규제 조치가 정권 이양 전 마지막 조치로 비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에 현재 SEC의 소송 철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SEC 역시 항소 개요서 작성에 90일이 소요됐다라며 하지만 이 서류가 실제로 제출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이 현재 SEC 위원장직으로 SEC 위원이었던 마크 우에다로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마크 우에다입니다. 현 SEC 위원장은 이제 가상자산 규제에 일괄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지향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에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의 소송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관측 또한 지배적인데요. 이에 다가오는 2월 10일 XRP와 솔라나 가격 상승과 관련한 호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2월 10일 CME의 선물 상품 상장 전망에 가격 반등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이 CME 웹사이트 테스트 페이지 게시 오류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15달러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CME는 실수로 웹사이트에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2월부터 거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선물 페이지를 스테이징 하위 도메인에 게시된 후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제 CME 선물 거래가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이 유출된 이후 이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 해당 투자 수단이 2월 10일에 상장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제임스 쉐이파트도 이러한 페이지의 존재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러나 CME는 이후 베타 페이지가 실수로 공개되었고 이들 두 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선물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CME는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플 선물 계약이 결국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 CME와 같은 대형 파생 상품 시장에서 XRP가 상장이 된다라면 이 무엇보다도 제도권 금융이라는 큰 장벽을 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기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높은 영역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CME를 통한 선물 거래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XRP를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수요 확대와 투자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CME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선물 상품이 활성화되면 XRP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매도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 현물 시장만 바라보고 있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높여주고 큰손 기관 투자자들도 위험 관리를 위해 XRP 선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인 거래량과 시가총액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물 시장은 가격 변동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선물 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은 향후 가격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추가적인 기관 자본이 들어오도록 유인함으로써 가격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죠. 이 마지막으로 CME 상장은 향후 ETF 승인 가능성 등 더 큰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례에서 봤듯이 주요 파생 상품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자산 운용사들도 관련 ETF나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XRP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혀주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투자 흐름이 유입되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기대감만으로 무리한 결정은 지양화돼 CME 상장 가능성이 가져올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현재 찌라시이다, 잘못된 퍼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 2월 10일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75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가격이 기대처럼 빠르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다소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는 곧 오르겠지라는 믿음이 단기간에 보상받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더욱 힘겨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장 사이클을 떠올려 보면 큰 상승장을 앞둔 시기에는 언제나 조급함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가격 흐름만 바라보면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듯 보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 안에서 지지선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엔 한순간의 뉴스나 이슈에 따라 출렁이기도 하지만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만약 지금이 정말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이라면 당장의 작은 변동은 오히려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 워밍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힘은 결국 내가 가진 믿음과 시간 그리고 냉철한 시각에서 나올 겁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빠른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진통이 따르지만 일단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히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견고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답답함은 오히려 더 큰 나아감을 위한 잠깐의 멈춤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숲을 바라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 번의 투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 긴 안목을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더 큰 움직임이 올 것이고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 과실은 긴 시간 묵묵히 준비해온 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